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찬 교수님의 거시경제론, 우리 챕터 16장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 보고 있는데요. 5절에 해당하는 개방경제 모형의 충격 분석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방경제 하에서 ISLM, 또 순수출과 순자본유출이라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국제 시장까지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자, 그걸 확장시켜 가지고 어떤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모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시경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변화했을 때 우선 첫 번째 어떤 충격이 발생하는가 보면요, 459페이지 통화정책을 볼게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통화정책. 자,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LM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뭐 그런 것들 생각나실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개방경제까지 반영을 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방경제를 좀 반영을 해서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IS 곡선이 조금 완만하게 그려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완만하고 LM은 그냥 정상적인 형태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순수출과 환율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자본유출, 여기 너무 기울기가 좀 이렇게 가파르게 됐어요. 조금만 완만하게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볼게요. 자, 각각의 변수를 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IS 곡선이고요. 얘가 LM 곡선이야. LM, IS, Y고요. 여기는 이자율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순수출과 환율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실질 환율을 놓고 여기 보시면 순수출 이렇게 놓으시죠. 자, 여기는 순자본 유출 놓고요. 여기는 순수출이 환율에 의해서 플러스 관계에 있으니까 우상향하는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거 원래점 A점이라 할까? A점이라 할까요? 네,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자, 우리 다시 앞에 나와 있는 거 가보시면, 자, 화폐 공급의 증가는 폐쇄 경제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LM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LM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실질 이자율을 낮추게 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 자,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잘 됐죠? 자, 여기서 LM 곡선이 LM1, 여기 B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소득은 증가하고요. 실질 이자율은 낮아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오셨죠? 자, 환율과 순수출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에는 어떻게 될까요? 460페이지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국내 이자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국내 이자율이 낮아지게 돼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국내 이자율이 낮아졌어. 아니,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니까 해외로 돈이 나가버리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순자본 유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국내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순자본 유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순자본 유출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 결과 순자본 유출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네, 따라오셨죠? 저기 B에 해당하는 게 여기 B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고 달러가 밖으로 나가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이 상승합니다. 오케이? 실질 환율의 상승과 더불어서 당연히 순수출도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그래프 같이 반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에서 B, A에서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개방경제 하에서 IS 곡선이 폐쇄 경제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하다라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폐쇄 경제는 조금 더 이게 IS가 가파르면 이자율은 크게 떨어지면서 국민소득의 증가 크기는 작을 텐데 이때는 이자율이 작게 떨어지면서 국민소득의 증가 크기가 조금 더 커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개방경제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로 인해서 폐쇄 경제 하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폐쇄 경제 하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투자가 증가하는 그게 이자율 효과라고 하죠. 이자율 경로, 금리 경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것만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개방경제 하에서는요. 개방경제 하에서는 이자율 경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효과는 당연히 있고 플러스 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출이 증가하는 또 환율이 변하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환율 경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환율 경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폐쇄 경제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개방 경제 하에서는 이자율 경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율 경로까지 있어서 순수출의 증가는 국민소득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 촉진시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 경로와 환율 경로 모두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이 효과가 추가되기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개방경제 하에서는 개방경제에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효과가 당연히 폐쇄경제랑 비교하겠죠. 그래서 더 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폐쇄경제에 비해서 개방경제 하에서 통화정책은 효과가 더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우리 재정정책의 효과를 볼게요. 똑같습니다. 2번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볼까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부가 재정 확장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럼 당연히 우리 IS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측 이동. 오케이?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 한번 체크해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S 좀 완만하게 그리고 LN 곡선 그리고 순수출 그리고 순자본 유출 그리고 오케이? 됐죠? 자, IS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 뭐 변수는 똑같으니까 쓰지는 않을게요. 이번에는. 자, 그래서 IS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이렇게 우측 이동하는 거 나타냈습니다. 자, 국민소득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네요. 이자율만 좀 많이 올라가게 됐죠. 구축 효과가 커지는 건가 봐요. 그래서 A에서 B 이렇게 갔습니다. 오케이? 네, IS가 완만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환율과 순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이쪽을 한번 보세요.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거 반대지.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외환이 밖으로 나가 있던 거 들어오게 됩니다. 달러가 막 들어와. 그럼 달러의 가격인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자본 유출이 감소하고요. 밖으로 나가지가 않는 거야. 이거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B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이자율은 순자본 유출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여기 실질 환율을 떨어뜨리고 순수출을 줄어들이게 됩니다. 실질 환율 하락하고요. 순수출이 하락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랑 반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실 때는 아, 이자율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거기에 좀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62페이지 순수출 감소.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폐쇄경제랑 유사하게 나타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민간의 투자를 구축시켜서 정부 지출 승수를 감소시키는 거죠. 여기다 표현하면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구축 효과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승수 효과를 일부 감소시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이자율의 변화가 없었으면 이게 거기 파란 색깔로 나와 있는 이게 정부 지출 승수의 크기가 되겠죠. 얘가 정부 지출 승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투자가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는 걸 구축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구축 효과가 있는 거야. 이 환율 경로 있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자율 경로 하나 있는데 여기 환율이 변화하면서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국민소득의 감소 크기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순수출을 몰아내게 되니까 정부 지출 승수는 더 줄어들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결론은 계속 얘기해요. 폐쇄 경제 하에서는 이자율 경로만 있는데 환율 경로가 더 덧붙여지는 거야. 근데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는 막강한 환율 경로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환율 경로가 오히려 국민소득을 줄어들이는 순수출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해서 개방 경제 하에서는 경제에서는 자, 재정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정책의 효과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효과가 그래서 폐쇄경제에 비해서 비교하는 거와 더 차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덜 효과적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국제 이자율의 충격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거는 요거 가지고 할게요. 요 우리 지금 얘기한 거 통화 팽창했을 때 그래프 책에 그려져 있는 거 가져왔고요. 통화 정책의 효과 했을 때는 이렇게 환율 경로라는 게 또 하나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자율 경로라는 금리 경로 외에 환율 경로가 더 생겨서 통화 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만빵 효과가 되고요. 재정 정책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율에 의한 구축 효과뿐만 아니라 역시 환율 경로가 이렇게 투자를 위축시키는 건데 환율 경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 환율이라 써야죠. 그래서 정부 지출의 승수를 더 크게 줄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이자율의 충격 볼게요. 첫 번째 줄 볼까요? 소규모 개방 경제는 자, 이거 소국의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국, 스몰 사이즈, 세계 시장의 이자율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여기서는 국제 이자율의 변화를 고려합니다. 대규모 두 번째 줄 보시면 개방 경제 하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해가지고 국제 이자율을 막 조정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이제 이 국가는 못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세계 시장의 금리가 올라갔어요. 상승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주어진 국내 이자율에 대해서 세계 시장의 이자율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순자본 유출이 발생해. 그렇잖아. 소국에서는 해외 시장의 이자율이 국내 시장의 이자율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자본이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간다고요. 자본 유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 유출과 관련한 요거 CF 곡선이 우측으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오셨죠? 자,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돼?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출이 되어 여기 나와 있는 실질 환율은 올라가게 되고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자본이 나가면서 또 순수출도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바로 끄집어낼 수 있었고요. 따라오셨죠? 자,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얘가 총수요 Y는 CIG의 구성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 IS 곡선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다음 세 번째 달라.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내 금리가 내생적으로 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근데 IS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국내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오케이? 올라가요. 자, 그래서 실제로 국내 이자율도 국제 이자율보다 이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 더 작게 상승하긴 하겠지만 왜냐면 똑같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작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야 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자, 끝으로 이 분석은 통화정책의 국가 간의 파급 효과를 보여준대요. 그래서 요거 더 작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 간의 파급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케이. 자, 거기 밑에 볼까요? 미국과 같은 대규모 개방 경제 금리 변화가 세계 다른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 나라의 정책 당국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에 금리 인상할까 동결할까 뭐 이거에 왜 촉각을 곤두세웁니까? 야,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인데 뭐 우리 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앞서 살펴본 재정 확대 효과와 비교해 볼 때 두 경우 모두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긴 해. 확대 재정 정책도 IS가 우측 이동하고 지금 나와 있는 이자율 충격도 IS가 우측 이동하긴 하지만 근데 환율과 순수출에는 반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 확대했을 때는 IS가 우측 이동하면서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이 떨어지는 걸로 얘기했는데 지금 이건 뭐야? 그치, 이자율 자체가 변화하게 여기 해외 이자율이 올라가게 돼서 나타나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충격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은 반대가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6절에 해당하는 완전한 자본 이동을 상정하는 먼델 플레밍 모델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